당시 43살이었던 최종철은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2003년 2월 28일부터 서울시 관악구 주택가 옥탑방을 계약해 당시 35살이었던 이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. 이 두 사람의 동거가 처음은 아니었어요. 1995년부터 두 사람이 동거를 해왔는데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옥탑방으로 이사 온 게 2003년 2월인 거예요. 최종철과 이 씨는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났습니다. 나이 차이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인데 이런 나이 차이와 서로 다른 성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를 극복해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아왔습니다. 하지만 문제의 봉천동 옥탑방으로 이사한 지 4개월 만에 둘 사이는 크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최종철 동성애자였습니다. 즉, 최종철과 이 씨는 모두 남성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. 2003년 6월 21일 오후 2시경 이 씨의 조카는 삼촌과 연락이 닿지 않자 삼촌이 살고 있는 옥탑방을 찾아오게 됩니다. 삼촌! 아무리 불러도 집에 인기척 하나 없고 보니까 집 문도 자물쇠로 잠겨있는 거예요. 뭔가 이상한 느낌에 조카는 아랫집인 집주인을 찾아가는데 집주인이 아우 요새 그 집 사람들이 통 안 보이더라고.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건지 집에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 건지 얼마 전부턴가 집에서 지독한 냄새도 진동하고 아주 죽겠어. 아니 집주인이 이런 심상치 않은 말을 하니까 뭔가 사람의 촉도 이상하고 설마 집주인의 말에 불길한 생각이 든 조카는 바로 자물쇠를 강제로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딱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진짜 엄청 역한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. 아우 씨 이거 무슨 냄새야?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리저리 핏자국이 설마. 그리고 조카는 화장실 안에서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. 화장실 안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씨. 발견된 이 씨의 상태는요 너무 참혹했습니다. 머리에 검은 비닐봉투가 씌워진 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. 처음에 경찰은 머리에 비닐봉투가 씌워져 있으니까 산소 차단으로 인한 질식사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비닐봉투를 딱 풀자마자 그 안에서 피가 엄청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부검 결과 이 씨의 사망사인 중 하나는 두부 손상이었습니다. 흉기에 강하게 맞았다라는 거죠.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카가 딱 찾아왔을 때 옥탑방의 출입문이 잠겨 있었습니다. 이걸 봤을 때 누군가 이 씨를 죽이고 문을 잠근 후에 도망갔구나 라고 바로 생각이 되죠. 자연스레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사람은 피해자 이 씨와 함께 살고 있었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동거인 최종철. 최종철과 피해자 이 씨는 동성애 관계로 동거 중이었어요. 그런데 사건의 그날 최종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옥탑방 안에서 함께 잘 지내고 있었던 피해자 이 씨의 머리를 둔기로 심하게 강하게 내리쳤습니다. 사용된 흉기는 아령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최종철이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이 씨의 핏자국이 범행 흉기인 아령과 휴지통에서 발견된 반쯤 뜯겨진 벽의 벽지 그리고 장롱 속 이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. 이 씨의 머리 좌측 후두부에도 5cm 정도 길이의 상처가 발견됐습니다. 그렇게 이 씨를 살해한 뒤 최종철은 화장실로 옮겨 검은 비닐봉투를 이 씨의 머리에 씌우고 묶은 후에 그대로 문을 잠그고 집 밖으로 도주한 걸로 추정됩니다. 최종철이 도주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사망하지 않고 얼마 정도의 시간 동안 살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.
하지만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기에 그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.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이 씨는 자기 머리에 씌워진 검은 비닐봉투 때문에 점점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고, 구타당한 상처와 차단된 시야로 인해 결국 그 검은 비닐봉투를 풀지 못해 호흡 곤란으로 사망. 지금 말씀드린 질식사 경우는 추정이에요. 사건 현장에서 범행 흉기 아령이 발견됐습니다. 그리고 부검 결과 사망 사인 중 하나로 두부 손상이 나왔어요. 즉 구타당한 끝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. 사건 현장 집에서 피해자 이 씨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이 적힌 거래 명세서가 발견됐습니다.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이 씨의 통장에서 돈을 뺀 사람이 이 씨가 아닌 거예요. 최종철이 이 씨의 통장에서 돈을 뺐네. 그렇다면 이 씨는 언제 사망을 한 걸까? 피해자의 살해 시점을 추측해 봤을 때 첫 번째 사망 추정 시각은 2003년 6월 15일 오전 9시 2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용의자 최종철이 이 씨의 통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한 시각의 사이에 살해당하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첫 번째 인출하고 나서와 두 번째 인출하기 전 이 사이의 시간. 최종철이 이 씨의 통장에서 처음 돈을 인출했을 때가 오전 9시 20분경이에요. 이때 CCTV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채로 돈을 뽑는 게 그대로 찍혔습니다. 그런데 약 4시간 정도가 지나서 오후 1시경 다시 최종철이 이 씨의 통장에서 돈을 뽑는데 그때는 카메라를 의식하는 거예요. 모자를 푹 눌러쓰고 거기다가 두 번째로 돈 인출한 곳이 첫 번째와는 달리 자기 집에서 멀찍이 떨어진 서울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돈을 뽑았네. 즉, 그 4시간 사이에 이 씨를 죽이고 두 번째 돈을 뽑으러 왔던 거 아닌가? 게다가 당시 피해자 이 씨는요, 다니고 있었던 직장을 그만둔 채 휴직 중이었어요. 혹시 사건의 그날, 안 그래도 나도 직장 그만두고 돈이 없는데 오전 9시 20분경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최종철이 마음대로 내 통장을 가지고 나가서 돈을 뽑았네. 그래서 이 문제로 싸운 거예요. 야, 내 통장인데 왜 네 마음대로 돈을 뽑아? 일정한 직업도 없었던 최종철이 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자 격분한 이 씨가 최종철과 다투게 됐고, 그런 와중에 최종철이 우발적으로 이 씨를 죽인 게 아니었을까. 게다가 피해자 이 씨의 통화 기록을 조사해 보니 이 씨의 마지막 통화가 6월 12일 오전 9시 40분에서 1차로 현금이 인출된 6월 15일 오전 9시 20분 사이로 나온 거예요. 이 시간 사이에는 이 씨가 통화를 막 했어. 살아 있었다는 거죠.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이 씨는요, 직장을 그만둔 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최종철도 직업이 없었어요. 집에도 거의 안 있어. 그럼 어디에 있냐? PC방. 최종철이 PC방에서 하루 8시간 넘게 컴퓨터만 하는 겁니다. 하루 8시간 넘게 컴퓨터만? 컴퓨터로 뭐 하는데? 도박하는 거예요. 땄겠습니까? 도박으로 그나마 있는 돈도 다 잃고 있어. 자연스럽게 피해자 이 씨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겠죠. 그러다 보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종철이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살해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 이 씨를 죽인 게 아닐까.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닐까. 피해자 이 씨는요, 장교 출신으로 키가 178, 그리고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해요. 반면에 이 최종철은요, 키가 163에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. 힘에서부터가 정말 많은 차이가 났을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런데 이상한 게
이 씨의 몸에 방어은이 없네. 방어은이 없다.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? 체급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 이 씨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종철에게 방어 한번 하지 않은 걸까? 혹시 이 씨가 자고 있었거나 만취한 상태에서 최종철이 계획적으로 죽인 거 아니야? 동거남인 이 씨를 죽이고 최종철은 사라졌습니다. 이 사건이 2003년경에 벌어졌는데 지금 2022년 19년 정도가 흘렀죠. 아직까지도 안 잡혔습니다. 다행히 2000년 8월 이후 벌어진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체포하기만 하면 충분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어요. 이 최종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현재 살아는 있는 걸까요? 최종철은 옆에는 키가 167로 돼 있지만 실제 키는 163에 왜소하고 마른 체격, 그리고 졸린 듯 처진 눈에 두툼한 입술이 특징이고 부산 출신으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사진은 1998년도에 찍힌 사진이에요. 그러니까 현재 모습은 이 모습과 조금 많이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.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테니까. 그래도 얼굴의 분위기나 느낌이라도 좀 알고 있으면 범인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. 혹여나 비슷한 사람을 보신 분들은 서울 관악구 경찰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서울 봉천동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